이란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동에 배치된 한국의 천궁2 방공 시스템이 실제 전력을 담당하며 그 전략적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한국이 개발한 천궁2의 실전 성과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방공망에 배치된 이 시스템은 미사일 공격에 대응한 실제 요격 작전에 투입되며 첫 실전 요격 기록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시 UAE 방공망은 다수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동시에 탐지했고 상당수를 요격했습니다. 또한 최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천궁2를 두고 한국판 패트리엇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이번 방어 작전에서 한국의 천궁2는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과 함께 운용되고 다층 방공망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과거 미국과 러시아 무기가 주도하던 중동 방공 시장에서 이제 한국 방공 시스템이 같은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점은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 방공 시스템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관심은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최근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는 천궁2를 먼저 확보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부족해진 요격탄 보충을 위해 한국에 조기 납품을 요청했고 한국은 긴급히 약 30여 발의 천궁2 요격탄을 두 차례에 걸쳐 C-17 수송기로 공수했습니다. 2022년 체결된 10개 포대 약 35억 달러 규모의 계약 가운데 현재 일부 포대가 운용 중인 상황에서 현지에서는 약 96% 수준의 요격 성공률이 언급되며 추가 도입 요구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천궁2의 뛰어난 가격 대비 성능 때문입니다. 천궁2는 한 포대 가격이 약 3천억에서 4천억 원 수준으로 미국의 패트리엇 시스템이 8천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수준이며 요격 미사일 가격 역시 약 15억 원 수준으로 평가되면서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는 비용 대비 성능이 뛰어난 방공 시스템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동 지역에서는 천궁2 도입 계약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약 35억 달러 규모로 10개 포대를 도입한 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역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방공 시스템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 방공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급입니다. 중동에서의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현재 생산 속도가 늘어나는 주문을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최근 실전 요격 이후 중동 지역에서는 추가 물량 확보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어 한국 방산업계가 새로운 생산 확대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동 국가들은 기존에 널리 사용하던 패트리엇 대신 한국이 개발한 천궁2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실전에서 입증된 성능입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미사일 공격 상황에서 천궁2는 실제 요격 작전에 투입되며 방공 시스템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며 시험장이 아닌 실제 위협 상황에서 운용됐다는 점은 방공 무기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빠른 대응 능력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부족해진 요격탄 보충을 위해 한국에 조기 납품을 요청했고 한국은 약 30여 발의 요격 미사일을 긴급 공수하며 현지 전력 보강을 지원했으며 이러한 신속한 대응은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다층 방공 체계에서의 운용 가능성을 중요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천궁2는 기존에 운용되던 패트리엇 시스템과 함께 방공망을 구성하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장비를 완전히 교체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방공 능력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전 운용 경험, 신속한 대응 능력, 그리고 기존 방공 체계와의 호환성,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한국이 개발한 천궁2는 중동 방공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충돌에서 드러난 것은 아랍에미리트의 방공 능력만이 아니었으며 반대편에 서 있던 이란의 군사 전략 역시 동시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에서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물량 공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란은 이번 충돌에서 수백 발 규모의 미사일과 대규모 드론 공격을 동시에 감행했고, 이러한 방식은 상대방의 방공망을 압도하기 위해 비교적 저렴한 무기를 대량 투입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실제 전투의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상당수의 미사일과 드론이 방공망에 의해 요격되면서 공격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고,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에서 사용된 무기 가운데 중국 기술이 적용된 장비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 중국 방공 시스템이 실제로 투입됐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은 군사적 강화를 위해 중국과의 무기 협력도 확대하고 있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최근 중국의 CM302 도입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 미사일은 약 290km 사거리와 초음속 속도 그리고 저고도 비행을 통해 군함의 방어망을 회피하도록 설계된 무기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무기가 실제로 배치될 경우 이란의 해상 타격 능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으며 중동 지역에 배치된 미국 해군 전력에도 일정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이란 혁명 수비대는 최근 남부 해안과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군사훈련과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며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중동에서는 한 가지 흐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공격 능력을 확대하려는 국가들과 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방공망을 강화하려는 국가들 사이에 군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성능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번 중동 상황을 통해 드러난 중국 공격 무기와 한국 방공 시스템의 차이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먼저 탐지 능력입니다. 공격 무기인 CM302는 초음속 속도와 저고도 비행을 통해 레이더 탐지를 최대한 어렵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며, 쉽게 말해 빠르게 낮게 날아 방어망을 기습하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방어 시스템의 역할은 바로 이런 위협을 먼저 찾아내는 것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천궁2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통해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격 무기가 숨는 기술이라면 방공 시스템은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요격 능력입니다. 공격 무기는 단 한 번 목표를 타격하면 성공이지만 방공 시스템은 동시에 여러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구조이며, 바로 이 부분에서 천궁2의 다중 요격 능력이 강조됩니다. 이 시스템은 다수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며 여러 목표를 동시에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드론과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오는 포화 공격 상황에서도 방공망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마지막 차이는 실전에서의 신뢰성입니다. 많은 무기들이 시험장에서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지만 실제 전장은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운용된 천궁2는 실제 미사일 공격 상황에서 투입되며 방공 체계로서의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하늘을 지켜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공격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고, 그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 기술 역시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동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만든 방공 기술의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물량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실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요격 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실전에서 방공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요격탄 보충 문제가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UAE는 한국 정부에 천궁2 요격 미사일의 조기 납품을 긴급 요청했고, 한국은 약 30여 발의 요격 미사일을 C-17 전략 수송기로 긴급 공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미사일들이 생산 라인에서 바로 나온 물량이 아니라 한국군이 보유한 작전 예비 물량 일부를 전용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자국 재고를 줄이면서까지 중동 방공망을 지원한 셈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022년 체결한 약 35억 달러 규모 계약으로 총 10개 포대의 천궁2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포대가 실전에 투입되면서 남은 물량의 조기 납품 요청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공급 문제는 여전합니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 중동 국가들과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방공 시스템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 늘어나는 주문을 단기간에 모두 충족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로 지금 중동에서는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방공 시스템을 먼저 확보하려는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중동과 서방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방공 시스템의 가치가 이번 전쟁에서 증명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반응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한 해외 네티즌은 요격률 96%라고요? 실전 투입이 처음인 시스템치고는 정말 인상적이네요. 라며 한국 방공 시스템의 성능에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실제 전투 데이터가 무기 판매를 좌우합니다. 만약 그 수치들이 사실이라면 천궁2는 훨씬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라며 실전 경험이 무기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현지 상황을 지켜본 네티즌들은 도시 상공에서 여러 발의 미사일이 요격되었습니다. 방공망이 제대로 작동하는 한 사람들은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라는 반응을 남기며 실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군사 커뮤니티에서는 미사일 포화 공격은 막기 어렵지만 현대 방공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분석적인 의견도 등장했습니다. 특히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방산 수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한국 방산 산업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사람들이 한국 방산 기술을 과소평가한다. 한국 무기가 전 세계에서 점점 인기다. 이처럼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능 자체에 대한 평가도 눈에 띕니다. 실전에서 96% 요격률이라면 정말 인상적이다.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세계 최고 수준 방공 시스템이다. 복합 공격 상황에서 패트리엇도 저 정도 수치는 드물다. 이 정도 성능이면 패트리엇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한 네티즌은 이 시스템이 지금처럼 성능을 계속 발휘한다면 중동에서 더 많은 한국산 방공 시스템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라며 향후 수출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방공 기술과 방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전에서 검증된 방공 시스템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한국 방공 기술에 대한 평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니라 세계 방공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중동의 하늘에서는 한국이 만든 방공 기술이 새로운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앞으로 세계 방공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많은 이들의 시선이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기자였습니다. 천궁2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